조금 전 중국에서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진 겁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개인 독재를 막고 또 중국 특유의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지도부의 자리는 67세까지만 하고 68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하는 이른바 칠상팔하. 그리고 또 현직 지도자는 바로 다음이 아닌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는 격대 지정.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주석은 두 번까지만 이어서 할 수 있는 3연임 금지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원칙을 차례차례 폐기했던 시진핑 주석이 오늘 드디어 연임 금지 조항까지 없애면서 중국은 이제 덩샤오핑 이후 36년 만에 다시 종신 지도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국내적으로 많은 우려도 나오는데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오늘 전인대에서 나온 결과, 이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면은 찬성이 2,958표, 그리고 반대와 기권 무효가 합쳐서 6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 비율을 보인 건데,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는 헌법 개정안이 2,964명 출석에 찬성 2,958명, 반대 2명,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 찬성률 99.798%,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서구 언론과 일부 민간에서 종신집권까지 가능해지는 역사의 후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중국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상외로 반란표가 많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잘못된 분석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론도 있었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이런 임기 제한 없앤 배경에 지도자 삼위일체 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과거에 이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때처럼 당과 정, 군을 한 손에 거머쥐는 강력한 집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 총석이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을 한 사람이 맡는다는 삼위일체로는 사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거부했던 논리입니다. 25년밖에 안 되는 근거가 약한 주장입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국가주석이던 류사오치를 타도한 뒤 간부들이 국가주석을 맡으라고 권하자 거절한 바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군사위 주석직만 가졌을 뿐 국가주석이나 당 총서기에 취임한 적이 없습니다. 시 주석이 논리가 빈약한 삼위일체론을 내세운 것은 마오와 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업적이 약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이런 어쨌든 시진핑의 장기 집권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북아 정세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중국의 선택은 임기가 짧고 연약한 리더십으로는 향후 전개될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칼집에 칼날을 숨기던 중국은 이제 없습니다. 서방 강대국과 주변국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중국 국위구선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강력하면서도 불안한 이웃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기민한 외교 전략과 단합된 여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